제 주변에는 운동을 시켜주는 사람보다 오히려 방해하는 지도자가 더 많았어요. 종합 격투기를 배우러 갔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제가 있는 체육관에서 제가 그냥 어릴 때부터 또 성격이 그래. 막 맞지? 뭐 누구 따라가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제가 제 거를 좀 이렇게 먼저 개척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또 어떤 기질이 있다 보니까 그게 블랙컴뱃하고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아 쟤는 저렇게 하는구나. 뭐 남들은 뭐 무모하다 욕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뭐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를 지가 저렇게 하는 걸 내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대리만족으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처음에 종합격투기를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복싱을 배우러 갔다가 킥복싱 배우러 갔다가 우리 체육관에서 운동한 건 별로 없었고 복싱 따로 뭐 킥복싱 따로 레슬링 또 부산에 경성대학교 있습니다. 경성대학교 우리 그 저기 감독님께서 저를 또 많이 귀여워해 주셔가지고 또 갔다가 또 우리 킥복싱 또 우리 관장님 또 저를 또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또 열심히 배웠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제 아마추어 경기 보면 그게 많이 티가 나요. 그냥 이건 막 싸움하러 들어왔어요 이거 완전. 그러다가 점점 보면은 복싱으로만 하다가 세컨 말대로 킥하면 킥만 찾다가 레슬링 하면 갑자기 카바 떨어지고 레슬링 하려고 했다가 이게 조합이 안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아마추어 시합 때 제가 여러 번 패배도 하고 룰을 적응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적응하다가 프로 시합을 점점 뛰면서 이게 저만의 어떤 스타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저하고 우리 동생들 몇 명 아직까지도 함께하고 있는 우리 동생들이 유튜브 돌려봐가면서 같이 기술 연구해가면서 이뤄낸 거예요. 이거는 그때만 해도 제가 체육관에 수업을 하루에 6개 진짜 많게는 8개, 7, 8개 이렇게 뛸 때거든요. 운동할 시간도 딱히 없었습니다. 예, 체육관 돈 벌어준다고. 근데 그 와중에서 동생들하고 진짜 유튜브 봐가면서 잘하는 선수들 거 따라해가면서 여기저기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좀 굳혀지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야인이라는 닉네임이 딱 걸맞는 거 같아요. 야, 진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닉값 하는 선수라는 그 댓글 있는데 감사합니다. 예. 근데 그게 사실 저 입장에서는 과거로 돌아봤을 때 그렇게 좋았던 기억은 아니거든요. 많이 힘들고 슬펐던 기억인데 어쩌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이렇게 블랙컴뱃에 와서 이 닉값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가 시행착오와 어떤 고생을 좀 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뭐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제가 이렇게 또 야인으로서 많은 분들한테 또 이렇게 좋은 어떤 영향력을 또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시합을 뛸 수 있구나. 지금 와서는 또 고맙죠. 그 힘들었던 시절들이. 네. 그래도 이교도 기자님 영상을 보니까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지만 땀이 정말 장난이 아니시더라고요. 아 저요? 네, 평소 스타일이신가요? 뭐 그렇진 않아요. 네. 뭐 그럴 때도 있고. 근데 그때는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요. 사실 진짜 지금도 카메라 이렇게 보고 또 저기잖아. 안 되지. 솔직히 힘들지. 저 자그마한 이거 하나 힘들. 뭐, 아부다비 가서 이기면 진짜 거짓말 아니고 방송국 카메라 이따만한 게 온다. 진짜 이 다마만 이만 게 아니. 어렵던데 사람이. 근데 거기서 말을 잘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습니까? 뭐 누구는 저보고 말 잘한다고 뭐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 말을 한번 하기 위해서 뭐 훈련을 할 때라든지 뭐 체중 감량을 할 때라든지 내가 이겼던 순간을 매번 생각을 하면서 그 힘들 때 그 순간마다 그거를 갖다 요약하고 정리하고 이겼던 그 순간을 이기는 그 순간을 상상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거든요. 아마 모든 선수들이 그럴 거예요. 지가 지는 거 생각 안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마웠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말을 잘한다기보다는 그만큼 계속 생각해오던 것들을 숱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이 마음속에 약간 좀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 그냥 진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정말 가식던다 이런 말을 안 하는 이유가 평소도 그러니까. 혹시 다음 상대로 듣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진짜 이런 거 지목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가볍게라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 있죠. 약간 실리를 따질 거면 광남 선수고 약간 좀 그걸로 따질 거면 그게 뭐고 뭐 명분 맹분 그치 부산 사람들 말하면 명분이 아니고 맹분 맹분으로 따질 거면 우리 붉은매 지영민 선수고 또 약간 좀 실리라든지 약간 지금 현재 상태로서 어떤 이게 끌어오르는 걸로 따지려면 우리 광남 선수가 저를 콜아웃을 해주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뭐 좀 이렇게 이런저런 뭐 저한테 도발 영상이나 이런 것도 많이 올리시던데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그 두 선수가 지금 일단 제
기억 속에 남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도 약간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고 약간 심사숙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근데 또 블랙 컴뱃하고도 얘기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블랙 컴뱃에서 혹시 생각하시는 목표가 있으신가요? 아유 뭐 한 번 했으면 뭐 그래서 뭐 챔피언 무회 안 되겠습니까? 예. 시작했습니다. 뭐 두 번도 했는데 두 번도 했는데 세 번 하지 말란 법 없잖아요. 예. 또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게 예. 그러면 라이트급 챔피언도 혹시 목표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하다가 이제 뭐 기회가 오면 뭐 솔직히 말해갖고 지금 당장이라도 라이트급 챔피언전인데 니 할래? 이러면 챔피언전이죠. 아, 갈게요. 언젠데요? 내일 모레도 갈게요. 그거는 선수 똑같거든요. 모든 선수 다 똑같아. 땡큐 지금은. 뭐 이기든 지든 해볼 뭐 어떤 인생의 또 어떤 또 재밌는 추억거리라기보다는 저의 어떤 그 어떤 히스토리가 또 생긴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패더급이고요. 지금 라이트급 두 번을 하게 돼서 라이트급 선수가 되어 있는데 저는 패더급이고요. 패더급의 제 이름을 최고 상단에 한번 올리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 또 붉은매뿐만 아니라 시라소니도 이제 상대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네. 되겠죠. 그러면 이동현 선수가 봤을 때 혹시 시라소니 선수는 좀 어떤 선수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잘하시던데요 보니까. 잘하시고 뭐 그런 것보다도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보다 한 10살 정도씩 어리잖아요. 그런 선수들하고 아직도 내가 현역으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에서부터 일단은 저는 내가 일단 승리하고 있다. 물론 그 선수한테 승리하고 있다, 이게 나쁜 게 제 인생에서 아직까지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눈 떠서 도전할 수 있는 어떤 도전거리가 있고 제가 목표가 있다는 거, 그만으로도 아직까지 저는 아직까지가 이제 몇 살이라고 뭐 충분히 어떤 제 삶에 어떤 활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떤 선수든지 뭐 제가 가리고 싸운 적은 없으니까. 뭐 사실 또 이게 싸운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서로 같이 같은 업에 있기 때문에 서로 그냥 같은 비즈니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더 강한지 한번 겨뤄보는 게 서로의 또 직업이니까 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처음 격투기 시작할 그 당시 나이의 선수들하고 제가 겨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뭐 선배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런 선수들하고 겨루고 케이지에서 만나서 제 몸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더 영광입니다. 영타이거전 끝나고 인터뷰 때가 좀 인상이 남는 게 5라운드 갔으면은 됐을 것 같은데 사실 5라운드를 뛰어본 국내 선수들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근데 또 5라운드 경기를 많이 뛰어보셨단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체력입니다. 5라운드 경기, 3라운드 경기는 아무 때나 뛸 수 있어요. 맞죠? 네. 3라운드 경기는 아무 때나. 슬로우 스타트라서 뒤로 갈수록 또 솔직히 5라운드가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도 있었고 물론 상성의 차이가 있겠죠.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내가 잘났다 이런 게 아니라 5라운드 경기를 여러 번 뛰어봤기 때문에 3라운드 경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좀 부담은 원래 없었고 5라운드 경기를 싸운다 하더라도 충분히 자신이 있다.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위기에서 역전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떠셨나요, 이번 경기? 글쎄요, 제가 뭐 이겨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 몇 대 안 맞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몇 대를 안 맞았다 이런 표현보다도 정타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한두 대 들어왔나 한두 대 들어왔나.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끝까지 기회를 포착을 하고 있었고 그날 바닥이 좀 많이 미끄럽더라고요. 그래 저는 이제 뭐 빠른 기동력이랑 스텝을 이용해 가지고 움직이는 게 좀 제 어떤 플랜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그게 자꾸 미끄러지니까. 근데 그걸 내가 봐도 맞고 휘청거리는 게 좀 보였어. 네. 그래요. 사쿠라 선수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이거 휘청거리는구나. 내가 빨리 가서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황이 역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저도 그렇게 진 적도 있고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사실상 휘두른 주먹이 그렇게 제한테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터뷰 할 때 보면은 제 얼굴 깨끗하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그렇게 솔직히 사쿠라 선수 주먹이 제가 인상이 남거든요. 세더라고요. 확실히 라이트급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원래 빠따가 세기로 유명한 선수였고 제가 확실히 맞아보니까 빠따도 또 세시더라고요. 그런 선수 주먹에 내가 난타를 당했으면 얼굴이 깨끗했을 리가 없겠죠. 전화 와서 바로 얘기를 얘들아 진짜 세더라. 세긴 세더라. 세긴 세더라. 라이트급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인정합니다. 그런 투지 넘치고 강한 선수의 주먹을 맞았으면 제가 다운이 되든가 뭐 얼굴이 터지든지 뭔가 나왔을 건데 사실상 제가 그 어깨가 한쪽이 안 좋아서 가드가 좀 부실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평소에 연습했던 것 어떤 그 타이밍이라든지 여러 가지 플랜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겼던 것 같습니다.
또 그 부상된 손으로 KO를 부상된 어깨로 KO를 맞으셨어요. 아 그거는 제가 살라고 네. 막상 그때가 되니까는 나가긴 나가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바로 빠졌죠. 그 아직까지도 지금 네, 있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네. 끝까지 보고 치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선호는 안 하는데 저한테 제 경기에서 좀 나온 옛날에 원 챔피언십에서 그랬지만 조금 밀리다가 끝까지 맷집이랑 투지로 막 밀어붙이는 경기가 많은데 이상하게 나는 있잖아 그런 경기가 아데날이 뭐라 아드레날린. 해보자 그래 피가 하나 딱 안다가 어릴 때도 그랬다가 뭐 먼저 맞고 막 선방 맞고 막저 큰일 났다 싶은데 진짜 그랬거든 피가 나는 이제 시작이에요. 일로 와 일로 와 하면서 올라온다 어디 가노? 내가 안 끝났다. 그때부터 시작해. 그게 우리 집에 가족들이 그러더라고요. 야는 옛날부터 보면 도저히 지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사람한테는 신기하게 다 이겨내는데 조금 자기한테 이렇게 고개 숙이고 들어오거나 하면은 좀 약간 지도 마음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예, 좀 집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마음을 좀 단단히 먹었었어요. 마음 먹고 있고 영타이거랑 할 때도 형님 도겸 형님이라고 전화하니까 뭐 그때는 저도 마음이 좀 약해졌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선수가 워낙 또 잘했고 그랬던 것 같아서 끝까지 보고 친다 약간 좀 끝까지 보고 친다는 것보다는 좀 뭔가 이렇게 사냥을 한다 약간 이 싸운다는 거에 대해서 좀 즐기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UAE 워리어 또 챔피언이었고 예. URCC 또 챔프로서 블랙 컴백 와서 또 국내에서 뛴다는 게 좀 두려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어떠셨나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된다는 거라 그리고 제 성격이랑은 좀 다르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행동이라든지 어떤 인터뷰라든지 그리고 제 개인 일상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알려나가야 되잖아요. 사실 그런 게 제일 부담스러웠죠. 싸우는 거는 좋은데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연장선상에 발음이 안 나온다. 연장선상에 따로 이렇게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저는 더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성격이 그렇게 막 활발하고 외향적이고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그 쇼츠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생들이 형 저는 그런 못합니다. 근데 좋은 그 쇼츠가 있더라고요. 하비비. 이거를 네가 이런 인터뷰나 이런 스포트라이트가 싫으면 이 경기에서 지면 된다고. 진 놈한테는 아무도 아무런 관심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기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프로파이터가 가져가야 될 싸움의 또 다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 안 하고 막 이렇게 이거 귀찮은데 막 옛날처럼 이렇게 하니까 막 저는 안 좋았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비비의 어떤 그 쇼츠를 보다 보니까 동생들한테 그 얘기를 했죠. 프로 선수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네가 니를 상품화 시켜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 지금 뭐 아마추어 복싱이라든지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도 다 자기만의 색깔이 있고 어떤 후원이나 스폰서도 받고 또 방송 출연도 하는데 프로 선수를 하겠다는데 그가 자꾸 막 형님 저는 뭐 산에서 돛 닦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래놓고 내가 다른 애들한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에이 모르겠다 내부터 한번 해보자. 그냥 제가 좀 큰 용기를 내서 정장도 입고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좀 노력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플러스 또 인상 깊었던 게 사쿠라 선수를 KO하고 인사 복권 있었어요. 앞으로 시그니처로 가시나요? 자랑은 아닌데 이게 이상하게 좀 제 캐릭터, 제 어떤 고유만의 색깔이 돼버린 게 뭐냐면 솔직히 제 베이스는 우슈잖아요. 우슈고 내가 학교 다닐 때 항상 맞잖아요. 그때는 우슈 선수였잖아요. 우슈로 국가대표가 돼서 아시안게임이나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저의 꿈이었는데 부상으로 좌절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 마음속에 언제나 제 베이스는 우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그니처 동작이 그냥 마음속에서 우러나더라고요.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게 됐는데 이것도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멋있었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주먹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다. 주먹을 손으로 가려서 당신과 나는 적이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영화에 보면은 뭐 무술로 친구를 사귄다라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약간의 절제됨이 있죠. 제가 이기고 나서도 그냥 막 붕 뜨는 마음을 잡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제 스스로의 어떤 절제를 위해서 좀 그 인사법을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KG로 올라가셔서 또 소리를 외치셨어요. 네, 그때는 어떤 심정이셨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저 동생이 저 그러더라고요. 도겸이 형 다시 돌려봐봐 라면서 네 봤지? 나 솔직히 그 동생이 저
세컨 본 동생이 나는 형한테 그때 왜 장난 안 걸었냐며 형님이 눈가가 촉촉하더라. 형님 아부다비 때 생각하고 있었죠. 맞다. 난 한국의 격투기 시합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 내고 표 사고 와가지고 여기를 꽉 메우는 그런 시합이 있을 거라고는 내가 현역에 있을 때 이런 시합이 생길 거라고는 난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게 가능해졌구나 하면서 예전에 아부다비 때 큰 무대에 있을 때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외국인들이 한국인 챔피언이 이겨서 환호보다는 야유도 있었는데 오늘만큼은 내가 환호를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지나왔던 몇 년간의 그 어떤 기억들이나 좀 말할 수 없는 어떤 아픔들이나 이런 게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눈물을 참아야 돼. 왜냐면 난 은퇴하는 날 아니고는 안 울 거라고 나는 내 스스로 다짐을 한 게 있어서 꽉 참았죠. 그래갖고 막 일부러 내가 막 동생들한테 장난도 걸고 이랬는데 형님이 진짜 눈에 힘 꽉 주고 이렇게 천장 보고 있는데 마음이 좀 그렇더라. 진짜 안에 울분은 터지고 미치겠고 죽겠고 막 어쨌든 나도 눈물 나. 이 표정 나 보이니까. 죽겠고 막 이건 내가 그때 운동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제 스스로 막 여러 가지 알바 뛰고 할 때 있잖아. 얼굴 가리고 그래 배달 알바 하고 일할 때 그때 생각도 나고 막 그때 좀 서러움이 막 이게 막 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 시합이 마지막일지도 모르잖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또 나중에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잖아. 그냥 펜스 위로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올라가서 가음 빡 지르고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 여자친구한테 이것도 빨리 날리고 내려오고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그게 평생의 내 어떤 추억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절제를 하려고 했는데 좀 그래도 본의 아니게 마지막이라 이게 잘못하면 이게 또 언제 내가 또 마지막 시합이 될지도 모른다는 또 그런 생각도 있고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운동적이 좀 많으셔서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외국 시합 뛸 때 생각이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일 돼서 후회하지 말고 한번 올라가 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슈가 된 게 여자친구분께 상남자스럽게 내 알을 낳아도 를 외치셨어요. 네. 혹시 그 이후에 어떤 스토리가 있으신지?